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33 하락, 코스닥은 0.03, 양 시장 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자금이 씨가 말라 있어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말 다 했다는 거죠. 증시에 자금이 씨가 말라 있고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더불어 부동산 시장, 실물 경제 다 상관할 바 없이 자금은 막혀 있습니다. 신용 경색이라고 하죠. 혈관에 막혀있던 혈관이 풀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준점을 가르는 부분은 제가 늘 세 가지를 언급드렸는데 내년도에 살짝 블룸버그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었어요. 블룸버그 내년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증시 랠리 펼쳐진다. 2023년 아시아 증시 평균 9% 상승. 강달러 완화와 중국 위드 코로나 덕이다. 중국의 봉쇄가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한 부분이죠. 제가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원유에 대한 증산,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그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증시의 우호좋은 환경이 당연히 형성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엄청난 강세였던 달러 강세가 연준에 대한 긴축 스탠스에 대한 완화로 달러 약으로 변하게 된다면 증시에 또한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두가 지금 악재를 부르짖고 있죠. 이때는 희망을 좀 봐야 됩니다. 모두가 긍정을 부르짖을 때는 이때는 좀 경계를 지어야 돼요. 그쵸? 저는 이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나가고 이게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상승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매크로는 지나가는 부분이다.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62 상승, 제약은 2.8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막내가 조금 선방을 하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니케이 1.05 하락, 상해 1.92 하락, 항생 0.5% 하락하였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302원으로 원화가 찔끔 강세. 그러나 중요한 건 강세라 그래도 뭐한 게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 요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자, 그리고 큰 의미가 없어요. 달러의 가격도 104.66. 얘 또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가고 있긴 하나 큰 의미는 없다. 현재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유가는 74.29달러. 자, 내려가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준점이 조금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도 훅 떨어지고요. 달러도 훅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일부 언급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드 코로나, 중국에서 중국 봉쇄에 대한 해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의 물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화이자 정조준, 셀트리온 기우성, 2조 클럽 연임의 무게. 자, 볼게요. 해외 곳곳 다니며 직판 체계 구축, 수익성 올라갔다. 자, 기 부회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는 불모지였던 지금의 셀트리온의 초석을 다진 주역으로 평가받는 만큼 서 명예회장의 2030년 화이자를 뛰어넘겠다는 경영 목표를 달성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기 부회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준비에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발바닥에 불이 나게 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후일담을 전하곤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경영 스타일은 정평에 나 있다. 저 또한 이 부분은 동감하는 바이죠. 상당히 미친 듯이 워크홀릭이죠. 사실 셀트리온의 그룹 문화가 워크홀릭인데 그걸 진짜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해외 직접 판매망을 갖추는 작업을 완료해 수익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유통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면 탄력적인 가격 전략에 기반한 입찰 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해외에서 약을 팔려면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기 부회장과 유럽을 제집 안방 다니며 유럽 곳곳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연구개발 현황들을 소개하고 주요 파이프라인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19년 터키 아일랜드에 이어 이듬해인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램시마 SC 직판에 들어갔다. 그 결과 램시마 및 램시마 SC는 2분기 독일에서 5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56, 영국은 6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처방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기 부회장은 서 명예회장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전히 세계 곳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외 영업맨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램시마 SC 미국 진출 앞서
바이오베토 전략도 기대가 되고 있다. 램시마이스씨, 셀트리온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자, 독일에서 27%의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후반기 또는 내후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되고 있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 미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사업의 경영 평가와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이슈가 기 부회장 사연임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0년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합병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병원과 합병 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 부회장이 합병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저 또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합병을 완수하고 뿌리가 잡혔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과실을 맺게 해주는데 최적임자라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출 2조에서 시총 12회 배당 축복, 증시 침체 악재 딛고 탑10 재진입 성공, 헬스케어 제약 3장 3사 주식 배당 상향, 주주환원율 평균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과시. 자,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을 확인해 보면서 셀트리온의 자신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셀트리온의 성장을, 2024년도 셀트리온의 성장을, 숫자로 다가올 앞으로의 모습을. 자, 불과 다 몇 달 남지 않으면, 며칠 안 남은 2023년 셀트리온의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2024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기준점 아래 합병이 진행되겠죠. 이 기준점 아래 전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그 길을 셀트리온은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도 따라 주가만 이제 어느 기준점인가 돌파가 나오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1차 목표가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 2023 전망, 제약바이오 디지털 융합 전략 부상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 바이오 전략, 디지털 활용하겠다. 셀트리온 녹십자, 디지털 전환 대응. 지나가는 유행 아니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끌어주고 디지털은 밀어주고 한국의 바이오 전략 하면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디지털 바이오로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서 기술 수준, 집중 투자, R&D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은 미래 먹거리이다. 계열사 오픈 이노베이션 적극 활용해야 된다.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디지털은요, 4차 산업의 심장입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도 디지털이 정보통신 기술이 반드시 융복합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큰 그림에서 생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이 인프라 위에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물이 나오라 생각을 합니다. 적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암자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얀센 오리지널부터 소송을 당했네요. 지난달 30일 얀센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암자나 스텔라라 궤양성 대자검 저금증 치료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통상의 경우를 참고하면 암젠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법정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겠지요. 오리지널 얀센의 의도는 아마도 암젠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목적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현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입니다. 셀트리온, 암젠, 동아ST, 기타 3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22년 5월 임상 종료, 임상 결과 발표, FDA 신청 준비. 암젠 2022년 6월 임상 종료, 임상 결과 발표, FDA 신청 준비, 상호 교환. 동아ST 2020년 11월 임상 종료, 임상 결과 미발표, 정리 중이다. 셀트리온이 가장 빨리 임상을 종료했지만 한 달 차이로 암젠도 임상을 종료하였습니다. 암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셈이시죠. 동아ST와 경쟁을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가격 경쟁력, 기타 등등에서 사실 비교조차 되지가 않겠죠. 얀센이 열일하여 시간을 조금 끌어준다면 CTB43의 경쟁자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적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미안하긴 하지만 얀센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뉴스 한 가지 더 올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업데이트된 뉴스인데 유플라이마가 지난 7월 호주 PEBAC 심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인데 flag status, 깃발이 달린 상태. 처음 보는 단어인데 유플라이마에 깃발이 달렸다는 것은 심사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요. 여기 프렉 PBAC. 자, 여기 유플라이마 아달리무맙 recommended with a frag status further same indication as humira. 여기 쭉 나왔던 부분이고요. 심사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자, 중요한 건 내용 추가 유플라이마 호주 심사 일정 정리 2023년 3월 호주 사용 등록 2022년 7월 호주 PBAC 의약품 급여 자문위의 아젠다 등재. 이거를 지금 프렉 스테이터스 표현한 듯하다. 2022년 8월 호주 의약품 급여제도 등재 권고. 조만간 호주 최종 승인 소식이 들려올 듯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1.93, 1%대 0, 2, 0, 2, 6, 10, 1, 3, 8, 3, 0, 0, 0, 4, 2.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거의 없다. 거래량은 24만 3천 주.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3.63, 거래량은 41만 5천 주. 오늘 0.6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6.83, 거래량은 11만 5천 주. 오늘 2.8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260만 주 정도로 260만 4천 주 정도로 찔끔 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줄어들겠지만 저점 대비 약 30만 주 가까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차 잔고와 함께 좀 늘었지만 다시 줄어들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개인이 177억, 외국인이 234억 매도, 기관이 281억 매수했습니다. 자, 이게 하루의 흐름이라 봐도 되는 건지, 이게 177억,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 봐도 되는 건지, 야, 이게 좀 심각하죠? 177억, 234억, 281억 순매수하였다. 기간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그래도 한 866억 들어왔지만 사모펀드, 보험, 투신, 연기금 다 찔끔씩 팔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워낙에 씨가 말라있다. 외국인은 4,827억 한 달간 들어왔고요. 기간이 한 8,111억 한 달간 매도, 개인이 2천억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금이 좀 풀려야 될 텐데요. 블룸버그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에 위드 코로나 중국의 봉쇄 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서 달러 환율 또한 원달러 환율 또한 달러 약세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되면서 증시에 대한 반등이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차분히 한번 기다려 봅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삼형제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2,589주. 이거는 그냥 눈치 보고 있었다. 의미 없다. 기간 3만 3천 주. 약 3만 4천 주 매도가 나왔는데 이중 금융투자가 2만 1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투신 6천 주, 연기금 4,500주, 사모펀드 3,400주 찔끔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거의 다 대부분 담당을 했고요. 개인이 3만 5천 주 매수하였습니다. 셀트리온 또한 이제 개인이 34만 9천 주를 35만 주를 매도했고요. 반반씩 거의 외국인 17만 주, 기간 16만 주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수급이 엉켰던 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어쨌든 기간 16만 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금융투자 9만 5천 주, 보험 3만 6천 주, 투신 8만 주. 자, 이제 묶였던 수급이 한 달 기준으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어요. 헬스케어 개인이 30만 주. 자, 오늘 외국인 13,000주 매수, 개인이 8,300주 매도, 기간이 6,000주 매도입니다. 자, 8,300주, 6,000주, 자, 13,000주. 정말 거래량이 없죠. 자, 그래서 기간 6,000주 매도 중에서는 보험이 3,400주, 연기금이 7,100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 900주, 투신 923주, 사모펀드 4,265주 매수하였습니다. 자, 얘도 헬스케어 또한 외국인이 38만 4천 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이 3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간은 약 1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이 받고 있다. 헬스케어도 개인이 압도적으로 매수했었는데 수급이 이제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죠. 자, 제약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5,400주 정도, 기간은 4,900주, 약 5,000주 들어왔고요. 기간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3,900주, 투신이 약 1,000주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오늘 10,000주 매도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이
17,000주 매수, 외국인이 12,000주 매도. 제약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치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렸죠? 여기서 매출 캐파는 성장을 했어요. 그쵸? 이미 2019년도 대비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회사가 한 개 더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상 생겨버렸고요.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대비 매출 파이는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얘가 성장 파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매출 파이도 한번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폭증한다면, 자, 우리가 바라는 3, 4합병 기반유의 증시에 대한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단 매크로 가지고는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블룸버그에 대한 악가에 대한 부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